지난 방송에서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준 종목들을 시총이 큰 종목 위주로 살펴보았었는데, 제가 마무리 멘트로 투자자님들께 개미핥기 종목들을 추천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수많은 종목들이 댓글로 소환이 되었고, 오늘은 구독자님들이 제보한 종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지난 방송에서 개인 투자 손실률 12위에 랭크되어 있었던 알테오제는 사실 올해 급등을 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는 종목이었고요. 챗 GPT-4 옴니가 알려준 랭킹이 인베스팅스닷컴의 가장 최근 자료를 기반으로 하고는 있으나 2024년도에 상승분은 반영이 안 되었었기 때문에 알테오젠도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이고, 하이닉스랑 현대차, 기아도 랭킹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랭킹은 올해 상승분은 반영이 안 된 랭킹이라는 점을 먼저 언지 드립니다. 본격적으로 댓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은 의형님의 인사이트가 돋보이는 댓글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투자자 99% 손실 중인 종목 가로 열고 언급되지 않은 종목 가로 닫고, 강원랜드 최근 15년 사이 최저가 수준, 보유 중인 사람 모두 손실 중이라고 봐도 무방, 100% 손실 중이라는 거죠. BGF 리테일 상장 후 지금 주가보다 낮은 가격이었던 적은 약 5일 정도밖에 안 돼. 이것도 손실률 거의 99%라고 보면 되겠죠. 호텔신라 최근 7년 사이에 매수 후 보유 중이라면 모두 손실 중인 종목. FNF 상장 후 아직 보유 중이라면 95% 이상 손실 중인 종목. NC소프트 최근 10년 중 최저가 수준. 참고로 NC소프트 외에 나머지 4종목은 실적이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저점 매수 기회로 삼아도 된다고 봅니다. 제보해주신 종목이 5종목인데 먼저 보유자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 종목들이죠. 일단 지금의 상태를 봤을 때. 근데 동시에 보유하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점 매수의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 댓글의 내용입니다. 그럼 과연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기피 대상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C소프트부터 보겠습니다. NC소프트 제가 가끔 다뤘던 종목입니다. 뇌피셜로 NC소프트를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보면은 저점일 수는 있겠으나 리스크는 높다. 일단 NC소프트라는 회사 자체가 국가적인 차원으로 신뢰를 잃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대표인 김택진 CEO가 이제 국정감사에 불려 나갔었고, 그 이유는 리니지라는 게임의 과금 행태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되고 있기 때문이겠죠. 결국 리니지라는 NC소프트의 주력 파이프라인은 명확한 실적 하락세가 그려지는 게임이고요. 그렇다면 리니지를 대체할 수 있는 게임이 있는가? 그 게임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는 계속 부진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나올 예정이라는데 부정적인 시각이기 때문에 주가가 과도하게 떨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신작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TL이라는 야심작이 나왔었는데 반응이 매우 좋지 못했고요. 조만간 배틀 크러쉬라는 종목도 런칭을 하게 되는데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배틀 크러쉬나 TL이 과연 리니지의 과거의 명성과 또 그 실적을 대체할 만한가? 그렇지 못하라는 거죠. 결국에 주가는 끊임없는 폭락을 하였고, 고점에 들어갔었던, 즉 고점에 물린 개인 투자들은 지옥을 맛보게 해준 개미 지옥이라는 표현이 아깝지 않은 종목이 바로 NC소프트고요. 그러다 보니까 댓글에도 보면은 최근 10년 중 최저가 수준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바닥권일 수도 있고, 반등의 꿈틀거림이 나오긴 하고 있는데 반대로 바닥을 뚫고 더 내려갈 수도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아모레퍼시픽처럼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다가 갑자기 허를 찌르는 랠리를 보여줄지, 아니면 여기서 더 내려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좋은 소식은
NC소프트의 경영진들이 머리를 싸매고 주가를 올리려고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자사주 매입, 경영 효율화 등등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신작들이 글로벌을 중점적으로 노리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저점인 상황에서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화장품도 반등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중국향에 대한 기대가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화장품주는 이번 랠리가 중국향이 아닌 미국향 덕분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NC소프트도 TL이라는 게임이 아마존과 함께 손을 잡고 미국 시장도 진출을 노리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뭐 미국향도 유효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개인적으로는 리니지를 대체할 게임의 등장은 기대하기가 힘들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현 주가는 워낙 낮기 때문에 반등은 가능하다고 보고, 또 어느 정도의 수익을 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소량 매수를 한 상황입니다. 다음 종목 FNF, 역시 차트를 보면은 개미지옥이라는 타이틀이 아깝지 않은 종목이고요. 2022년 초에 20만원 가까이 가던 가격이 꾸준히 흘러내려서 현재는 6만 5천원을 형성하고 있고, 실적을 보면 성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돈은 잘 벌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FNF는 패션 업종이고요. 뭐 브랜드로는 MLB랑 디스커버리 같은 우리에게 익숙한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고, 근데 주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에서 MLB라는 브랜드가 살아나야지만 주가가 움직일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게임주랑 좀 비슷한 갈래라고 볼 수가 있고, 현재 주가는 이제 PER 6에 이제 배당이 2.5%가 넘어가기 때문에 매우 저점인데다가 또 배당까지 있으니까 굉장히 좋긴 하지만, 문제가 없어 보이긴 하지만, 사실 중국의 경기 회복 여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중국의 경기 회복은 지금 수년째 우리를 희망 고문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대치가 상당히 내려간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점 매수 종목으로 저는 패스합니다. FNF를 들어갈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한 것이고, 참고로 FNF랑 굉장히 비슷한 사업을 하는 영원무역이라는 회사가 또 있는데, FNF보다 더 낮은 PER 4에 더 높은 배당률 3.8%라는 것을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두 회사 모두 돈은 잘 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이번에 과연 주가를 부양해 줄지는 정말 모르겠다. 다음 종목은 호텔 신라고요. 역시 매우 투자자들을 힘들게 한 종목입니다. 2017년 가격으로 돌아왔고, 이렇게 부진한 이유는 단기 순이익이 적자 전환을 했던 탓인데, 부채 비율도 430%로 매우 높아 보인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지난 7년 중에 최악인 것이죠. 직접적인 주가 부진의 원인을 보면은 중국인 관광객 감소, 고금리 영향, 높은 환율로 인한 원가 상승, 공항점 신규 오픈에 따른 공사비, 재고 효율화를 통한 현금 유동성 확보 과정에서 적자 전환이 일어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이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공항점 신규 오픈 때문에 아마도 이제 부채도 늘어난 것일 테고, 또 현금이 많이 쓰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것이고 실적은 바로 반등을 하였다. 그러나 주가는 반등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점에서 종목으로 적합한 것이 아닐까. 역시 관건은 중국입니다. 만약에 중국인 관광객들까지 금리 하락과 함께 돌아온다면 주가는 반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떨어졌는데도 PER이 20이고 PBR은 3.5입니다. 지금 영업이익이 굉장히 큰 폭으로 반등을 한 PER이 20이다 보니까 그 전에 주가가 너무 고평가였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PER 70이었다고 합니다. 다음 종목은 BGF 리테일입니다. 상장 후에 지금 주가보다 낮은 날은 5일 정도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회사고, CU는 전국의 도처에 깔려있는 편의점이고, 역시 주가 하락의 이유를 생각해 보면 역시나 쿠팡빨 유통혁명에 직격단을 맞은 모습이고, 한마디로 오프라인은 지는 해고 온라인이
뜨는 해인데 거기다가 대한민국 특유의 내수 경기 침체로 인해서 주가는 더블 부진을 겪게 되었다. BGF 리테일 같은 경우는 주식 유튜버인 테이버의 추천주이기 때문에 종토방에서 테이버에 대한 원망도 많이 볼 수가 있고 배당은 3.6%나 됩니다. 부채는 214%, PER 10이고 실적은 문제가 전혀 없다. 돈은 잘 벌고 있다. 심지어 폭은 적지만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노조가 생긴다라는 악재 소식도 있고요. 또 여름을 앞두고 편의점의 이용 빈도는 늘어날 것이고 특히 아이스크림과 맥주는 엄청나게 팔릴 듯 하지만 크게 봤을 때 쿠팡의 유통혁명은 어디 가지 않을 것이고 또 대한민국의 내수 경기가 금방 좋아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뭐 당장 금리가 조금 떨어진다라고 해도 아주 천천히 떨어지거나 횡보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폭넓은 시각으로 봤을 때 BGF 리테일에게 상승각이 보일 정도의 호재는 카운트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종목인 강원랜드가 적어주신 리스트 중에서 가장 심각한 종목인 듯한데 최근 15년 중에 최저점이라고 하고 차트가 정말 무섭게 생겼습니다. 10년 차트도 하락, 5년 차트도 하락, 한 달 차트도 하락, 하루 차트도 모두가 다 하락이고 외인들도 하루가 멀다고 빼는 종목이기 때문에 단지 강원랜드랑 하이원 리조트가 돈을 잘 번다라고 해서 그것이 관건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계속 떨어지다가 5천 원이 된다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는 종목이고 그냥 주구장창 투자자들이 도망치는 그런 종목입니다. 뚫을 수 없는 그런 벽, 넘을 수 없는 그런 벽이 존재한다는 건데 카지노라는 산업을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장려하지 않기 때문에 과도한 규제 아래서 주가가 전혀 길을 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판단이겠죠. 어쨌든 강원랜드는 돈은 계속 잘 벌고 있고 성장세도 나쁘지 않습니다. 배당은 무려 6.4%인데도 2016년부터 8년 동안 주구장창 빠졌는데도 저점이라는 생각보다는 앞으로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이 더 강하게 들고요. 그리고 또 돈을 더 잘 번다라고 해서 주가가 움직일 것 같지도 않습니다. 뭐 그 전에는 못 벌었냐라는 거죠. 알 수 없는 불가항력 힘에 좌지우지되는 종목으로 당연히 들어갈 수 없는 종목이라는 판단입니다. 의형님께서 소개한 5개의 종목들의 공통점은 긴 그림으로 봤을 때도 성장 추세가 아니라 하락 추세라는 것이고 또한 희망을 갖기에는 너무나도 거대한 운명의 그림자에 짓눌려서 개미들을 지옥으로 보낸 종목들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댓글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NHN도 꼭 한번 다루어 주세요. 여기도 알면 알수록 물적 분할과 증여와 지분 확보를 위해 10년 동안 주가가 올라가지를 못하고 언제나 바닥을 박박기고 있지만 인지도가 약해서인지 아는 사람이 적은 것 같습니다. 새로운 빌런임을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댓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잘 아는 종목은 아닌데 뭐 네이버도 아니고 또 게임주라고 하기에도 되게 애매한 회사고요. 뭔가 전략적으로 존재하는 종이 장사를 위한 그런 회사란 느낌도 참 강하고 종토방에 쓰여 있는 글을 보면은 이제 게임주 중 하락률 2위, 신한이 공매도 치러 들어온다, 무상증자 등등 자질구레한 일들이 마구마구 일어나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가 있고 제보해 주신 분의 댓글만 봐도 물적 분할, 증여와 지분 확보 등등 키워드만 봐도 꼼수의 냄새가 진동을 하는 종목입니다. 당연히 차트의 모양이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실적이나 업황을 초월하는 힘에 영향을 받는 듯한 종목이고 지금 상장일에 최저점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는 종목입니다. 뭐 계속 떨어지는 그런 종목이잖아요. 당연히 바닥 뚫고 내려갈 거라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는 거죠. 물적 분할의 유상증자 등등 종이 장사도 할 건 다 하고 있고 뭐 게임, 핀테크, 클라우드 서비스, 콘텐츠, 광고를 사업으로 영위한다라고 하는데 정확히 연상되는 그림이 없는 회사가 바로 NHN입니다. 그래서 NHN은 좀 음흉한 회사라는 생각이 든다. 다원시스도 짤막하게 댓글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슈퍼게임의 김정환의 종목이고요. 제가 여러 차례 다뤘었죠. 이 종목 때문에 김정환이 기소가 되었고
김정환은 2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성장 재료가 핵융합 기술이랑 뭐 다원 메닥스의 바이오 산업 등등이라고 하는데, 사실 다원시스의 실체는 우리가 타는 지하철의 전동차를 만드는 걸로 매출의 전부를 일으키는 회사입니다. 나라에서 안정적으로 수주는 나오겠으나 성장과는 거리가 전혀 먼 회사고, 이런 회사를 핵융합 테마로 작전을 쳤다라는 거죠. 실제로 핵융합 전원장치를 공급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핵융합으로부터 발생이 되는 수익성이 전무하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인류가 핵융합 발전소를 쓰지도 않고 있을 뿐더러 또 언제 쓰게 될지, 쓰기는 하는 건지 기약도 없는 그런 분야인 건데, 핵융합 기술로 주가가 부양된다라는 거는 터무니없는 그냥 작전성 재료였다라는 거죠. 당연히 수많은 개미들이 다운시스에 들어갔다가 피눈물을 흘렸고, 또 지금도 흘리고 있는 개미들이 굉장히 많고, 검찰의 기소권과는 별개로 김정환에게 피해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피해자 모임을 만들어서 민사와 형사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다. 자세한 내용은 에프킬라의 김정환 다오시스 영상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SK케미칼 한번 다루어 주십시오. 사탄도 울고 갈 주식입니다. 사탄도 울고 갈 주식이라는 표현이 멋있어서 간판글로 사용을 했고요. SK케미칼은 말 그대로 사탄의 주식입니다. 악마의 주식이고, 그 이유는 SK바이오사이언스, 즉 바사를 물적 분할을 한 회사가 바로 SK케미칼입니다. SK바이오팜으로부터 물적 분할을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아닙니다. SK케미칼로부터 SK바사가 중복 상장이 돼서 빠져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SK케미칼의 현재 시총은 8,500억 원이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의 시총은 3조 9천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SK케미칼에 투자한 주주들은 당연히 바이오사이언스의 성장성을 믿고 투자한 비중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냥 SK라는 회사가 이득을 보고 투자자들은 죽으라는 식으로 편리하게 3조 9천억 원 가치의 자회사를 떨어뜨려 내보낸 겁니다. 중국 상장을 시켜버린 겁니다. 이 정도면 LG화학에서 LG엔소를 빼낸 것보다 훨씬 더 극악무도한 짓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SK케미칼은 빈 껍데기 회사라는 생각밖에 들지가 않고, 아무리 이 회사가 주가가 싸진들 SK케미칼을 투자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실적도 적자로 아예 못 버는 상황이고, 배당금은 1.3%인데 이거는 왜 주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설마 호객을 하는 건지, 뭐 장기 투자하는 주주들에 대한 예우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가장 잔인한 껍데기 주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SK케미칼이 친환경 소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뭐 그러든지 말든지 알 바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사탄은 아주스틸입니다. 상장날 분위기에 들어가서 3년째 못 나오는 중. 크크. 계속 내리막 물 그만 타고 싶어요. 뭐 저는 처음 들어보는 회사고요. 시총은 1,000억 원에 실적을 보면 온통 빨간색입니다. 그냥 들어가서는 안 되는 종목이고, 차트를 보면은 그냥 악마 그 자체입니다. 39,000원까지 갔던 주식이 현재는 6,000원이고, 사업 내용을 보면 LG전자에 납품하는 회사라고 하고요. 근데 부채 비율은 400%에 가깝다. 그냥 계잡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댓글은 KPM테크 온 가족이 가지고 있는데 점점점 와우, 작전주의 전형이고 시총은 602억 원, 현재 주가는 345원 동전주고요. 뭐 영업이익은 계속 마이너스고 적자폭은 심지어 확대 중입니다. 어쩌다가 딱 봐도 작전주인 이 종목에 온 가족이 들어가게 되었는지가 너무나 궁금하고 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뭐 개미를 죽이는 작전주의 표본이었고요. 다음 댓글은 W게임즈 다루어 주세요. 공모 후 매출 영업이익 6배 성장했지만 주가는 반토막된 주식입니다. 8년째 공모가 회복 못한 주식, 게임 주식이고 저평가 주식, PER 5입니다. 저도 참 미스테리인 주식인데 소셜 카지노 게임을 만드는 회사라고 합니다. 부채 없고요. 실적은 굉장히 좋고 배당은 1.9%, 2%에 달하고요. 심지어 성장성도 좋은데
주가는 계속 못 올라서 PER이 게임주 중에 최저인 5인 회사입니다. 오늘 언급된 종목 중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하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저점 매수로 고려 대상인 것 같습니다. 왜 주가가 이렇게 갇혀버렸는지 모르겠지만 외인들이 이렇게 뜨겁게 달려드는 걸 봐서는 정말 저점 매수 종목으로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겠다. PER 5짜리 게임주, 돈도 잘 벌고 성장성도 좋고 체크를 해놔야 될 듯하고요. 반면에 장기 투자한 투자자들에게는 지옥을 선사한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왠지 순환매에서 게임주의 기회가 온다면 W 게임주는 왠지 날아갈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네,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카카오, SK, LG 한국 주식 시장의 암적인 존재임 너무나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도 영상을 많이 만들었고요. 이 회사들은 개인 투자자들의 돈을 땡겨서 오너들, 대주주들 배불리는데 재미가 들리는 회사들입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물적 분할 관련한 제재가 너무나도 필요하다. 물적 분할이 아니더라도 중복 상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법적으로 제재가 너무나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이 회사들은 계속 쪼개서 중복 상장을 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서서 중복 상장이라는 한국 시장의 암세포를 반드시 제거해야만 한다. 특례 상장 95%가 적자랍니다. 공개적 비판해야 돼. 기술 특례, 성장성 특례 모두 다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스펙 상장 같은 졸속 상장도 없애야 되고 돈을 벌고 있는 회사들에 한해서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쳐서 통과를 시켜서 상장을 시켜줘야만 되고,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 계획만 가지고 와서 상장을 시켜주는 꼼수는 절대로 안 된다. 사기꾼 대주주랑 증권사만 이익을 보는 행태입니다. 한국 시장에서 근절이 돼야만 하는 그런 꼼수고요. 오늘은 이렇게 댓글로 제보받은 종목들을 소개를 드렸는데 제가 사실 주식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댓글을 쓰실 때나 제보를 주실 때는 요점을 간략하게 적어주시면은 큰 도움이 될 듯합니다. 그럼 제가 그 요점을 중심으로 검색을 해보거나 공부를 해서 또 살을 붙일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